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혜윤입니다. 자기 전 배가 고픈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때 간단히 배를 채우면서 숙면에 방해되지 않는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키위, 바나나, 아몬드, 우유는 수면을 촉진하고 수면의 질 또한 개선된다고 하니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4월 26일 금요일 생방송 시카고 지금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시카고 지금은 유튜브로 언제든 만나보실 수 있으며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글로벌 칠드런 파운데이션 시카고 지부 유기정 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 시카고 지역을 회장을 맡고 있는 유기정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GCF죠.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GCF는 글로벌 어린이 재단이고요. 저희들이 1998년에 창단이 돼서 또 뉴욕에서 먼저 시작이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역으로 퍼져서 이제 시카고 지역에서도 오랫동안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의 뜻은 딴 것이 아니고 정말 결식 아동을 돕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굶주림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뜻으로 저희 엄마의 마음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인 자금을 또 선교사님들을 선정해서 후원금도 보내신다고 들었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구촌에는 아직도 굶주림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저희 또 선교사님들이 세상 곳곳에 가셔서 그 아이들을 돌보시고 또 그 아이들에게 의식주, 또 신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차원에서 그 아이들 도와주고 있어요. 그분들과 연결을 해서 저희들은 이제 연중에 여러 행사를 통해서 이제 기부금을 마련해서 그분들에게 보내드리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내일 큰 행사를 준비 중이세요. 네. 어떤 행사인가요? 네, 저희가 항상 이제 해마다 하는 행사이고요. 이제 바자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음식, 반찬, 한국 음식을 주로 만들어서 정성껏 만들어서 저희들이 내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드세요? 네네. 그렇군요. 네. 이 행사를 열게 된 이유는 어떻게 되시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결식 아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제 훨씬 전에 이제 여러 임원들과 회원들이 연중 행사를 통해서 이제 저희들이 1년에 2번의 행사를 가져서 기부금을 마련해서 그다음에 그 기부금으로 이제 선교사님과 연결을 해서 그 기부금을 전액을 다 보내는 그런 걸 하고 있고, 이 시작은 저희들이 이제 물론 도네이션은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은 저희들의 마음은 저희가 뭔가를 해서 정말 뜻있게 만든 특히 음식들 종류들을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들을 또 동참해 주시는 분들이 그 뜻을 알고 또 그걸 사주시면서 도네이션 해주시는 그런 같이 함께 동참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희들이 항상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해마다. 네. 판매하시는 종목이 어떤 것들인지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들이 정말 맛있는 정말 정성스럽게 만든 김치 종류들, 갓김치, 겉절이, 동치미, 석박지 이런 종류가 있고요. 또 반찬으로서는 무말랭이, 그다음에 녹두부침, 스프링롤, 멸치볶음, 정말 너무 많은데요. 네, 많고 또 요번에는 특별히 한국에서 저희들 특별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청어알 감태같이 여기서 정말 보기 드문 그런 귀한 음식들도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벌써 오랫동안 이 행사를 진행하고 계세요. 수익금은 어디에 쓰이나요? 네. 저희들의 모든 수익금은 본부로 보내져요. 그래서 본부로 보내면 이제 저희들이 2년 동안 도와주는 각 기관들이 있어요. 그 기관들의 이제 본부에서
그 기간으로 이제 보내주죠. 저희들을 위해서. 네. 그래서 그렇게 모든 수익금을 실어주고 또 저희들이 또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이제 기부금이 들어오면 그 수익금은 또 저희들의 지역, 그 시카고 지역에 또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단체들이 있어요. 또 그런 단체들을 저희들이 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일 행사하시는 장소와 시간 알려주시죠. 장소는 우리 마을이고요. 저희 내일 토요일이죠. 네, 4월 27일 토요일 11시에 시작해서 3시에 마감을 합니다. 네. 또 GCF 회원 모집을 계속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모집 안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GCF에서는 회원의 가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일반 회원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고 그 일반 회원은 120불, 1년에 120불을 내시면 되시고요. 또 한 가지는 회원은 평생 회원인데 평생 회원은 1,000불 정도를 내시면 저희들의 평생 회원의 자격증이 주어집니다. 네. 그렇군요. 내일 특별한 행사에 시청자 여러분들 와주십사 초청 메시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이 순간에도 세상 어디에서는 정말 굶주림에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고픔에 시달려서 잠을 이루는 아이들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고요. 또 저희들의 그 뜻을 받아들여서 또 이렇게 함께 동참해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 더 밝은 희망과 미래를 주고 또 그 아이들에게 정말 배불러서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뜻 있는 행사이니 많이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내일 행사 성황리에 잘 끝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미주에서 주 5일 발행되는 빠르고 정확한 뉴스, 한눈에 보는 오늘자 시카고 한국일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4월 26일 금요일 시카고 한국일보입니다. 일리노이주 소비자 모르게 숨긴 수수료 금지 법안 추진. 현재 법안이 하원에서 통과돼 상원으로 넘어갔으며 이르면 202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베얼스 신규 스타디움 건설 계획 발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노스웨스턴대 학생들이 캠퍼스에 텐트를 설치하고 팔레스타인 지원 시위를 벌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구글 및 MS 등 데이터 센터 투자 확대 소식입니다. 106세 할머니 생일잔치, 1918년생 워싱턴주, 장수 비결은 열심히 일하고 친절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계좌 없어도 금융인증이 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트럼프 여성 선택권 제한, 낙태권 논쟁이 재점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 어깨 높이가 달라요. 척추 측만증 10명 중 4명은 10대, 10도 이상 척추 변형 시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직도 안 드세요. 콜레스테롤 약, 뇌졸중 위험 감소. 미 금융시장 지배자, 이젠 은행 아닌 자산운용사. 월스트리트저널은 거대 자산운용사들이 금융위기 이후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은행들을 제치고 미국 경제 자금줄을 장악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가입, 내일 해지, 그리고 모레 재가입. 스트리밍 유목민 급증, 25%가 3번 이상 해지. 시카고 한인동포의 자긍심, 시카고 한국일보. 가장 많은 발행 부수 자랑, 최고의 광고 효과, 전자신문을 통해 가장 멀리 전파되는 신문, 구독과 무료 배포가 병행되는 신문. 중국 시장 포기 못해 다시 대륙 두드리는 기업들. 디지털 프린팅 기법으로 선명한 컬러, 깨끗한 인쇄, 손에 묻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곁엔 시카고 한국일보가 있습니다. 시카고 사람이라면 시카고 한국일보를 보셔야죠. 지금 문의하세요. 847-290-8282번입니다. 도마오른 아이돌 가창력, K-팝 산업의 숙제가 되다.
드디어 농구 대통령 두 아들 챔프전 격돌. 농구 대통령 허재 전 국가대표 감독의 두 아들이 드디어 결승전에서 만납니다. 시카고 사람, 시카고 한국일보. 유통기한 지난 린스를 활용한 청소법. 유통기한 지난 린스 그냥 버리지 마세요. 린스와 물 1:3 비율로 섞어 분무기에 넣어주세요. 잘 흔들어 화장실 유리 물때 청소에 사용하세요. 린스의 유분기는 유리를 코팅해 주어 물때가 잘 안 생깁니다. 린스물로 유리를 잘 닦고 물로 헹구어주면 물때가 깨끗하게 벗겨집니다. 물로 린스를 깨끗하게 닦고 마른 수건으로 물기를 모두 닦아주세요. 봄맞이 세탁 꿀팁, 니트 관리법과 보존법. 잘못 세탁하면 줄어들고 보풀이 나는 니트. 어떻게 세탁해야 할까요? 세제 원액을 구워서 시트 형태를 만듭니다. 성분이 좋고 중성 세제라 옷감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물 100ml에 시트 세제 한 장을 녹여 얼룩 제거제를 만들고 소매 끝부분, 목 끝부분은 살짝 손빨래 해주세요. 니트는 꼭 뒤집고 팔을 접어서 세탁기 안에서 많이 움직이지 않게 다른 옷들과 함께 세탁해주세요. 말릴 때에는 꼭 미어서 그늘에 말려주세요. 조끼나 가벼운 니트는 옷걸이를 이용해도 좋습니다. 봄맞이 대청소 꿀팁. 하수구 냄새,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어 구석구석 뿌리고 닦아줍니다. 10분 뒤 뜨거운 물 붓기를 잊지 마세요. 신발장 냄새. 녹차 티백이나 커피 원두 찌꺼기를 넣어두면 냄새 제거에 효과적입니다. 창틀먼지. 면봉에 식초를 묻혀 구석구석 닦아주세요. 현관 바닥. 신문지를 잘게 잘라 물을 묻혀 현관 바닥에 놓고 빗자루로 쓸어주면 먼지와 쓰레기가 달라붙어 청소가 됩니다. 오늘 전문가 코너에는 대학 입시 전문가 이상영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예, 칼리지 플래닝의 샘리 대표입니다. 네. 학부형들이 지금 대학 준비를 하는 학부형들은 그 학생들이 어떤 대학을 보낼지, 어떤 대학에 합격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 놓고 많은 고민을 하는데 네. 오늘 그런 얘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최근 대학 입시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2024-25 학년 그 입시 경향과 한인 학생들의 결과는 어땠나요? 예, 팬데믹 이후에 평상시보다 합격률이 훨씬 더 어려워졌죠. 네. 그거는 명문대 지원하는 학생 숫자가 훨씬 더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스탠다드 테스트, ACT 테스트나 SAT 테스트 없이 명문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찬스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점수가 없이 내다 보니까 GPA 학점 좋은 학생들은 다 명문대로 원서를 한 번쯤은 내게 됐죠. 그래서 지원하는 학생 숫자가 훨씬 늘어나니까 합격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옛날에 한 5%, 6% 합격률이던데 요즘은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 한 3.5% 뭐 이렇게 떨어져 있고 옛날보다 명문대 들어가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다는 게 이제 추세인데 한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소수계로는 중국 학생, 그다음에 인도 학생, 한국 학생, 한인 학생 이 아시안들이 제일 많이 명문대를 가는데요. 한인들도 예를 들면 하버드를 기준으로 하면 하버드에 한 1,800명 정도 합격을 하면 네.
그 한인 학생들 합격하는 율이 한 20명 정도 된다고 보면 돼요. 소수네요. 예, 아주 소수죠. 뭐 그다음에 이제 한국 국적으로 합격하는 인터내셔널 들어오는 애들이 한 20명 정도. 좀 비교를 하면 중국 애들이 한 24명 정도. 그다음에 인도 애들이 뭐 한 18명 이렇게 들어온 거 보면 여전히 뭐 한국 애들이 소수긴 하지만 아시안 그룹에서는 네, 몫을 하고 있네요. 네. 탑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현재 12학년 자녀들이 대학 입시 지원 결과를 받고 최종으로 한 학교를 선택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결정해야 되나요? 이제 원서를 지난해 11월에 얼리를 마감을 네. 하고 그다음에 12월 1월 초에 레귤러 정시를 마감을 해서 합격 발표가 얼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2월 중순에 났고요. 그다음에 레귤러 같은 경우에는 3월 말, 4월 초에 이제 합격 발표가 다 났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이 합격한 학교를 중심으로 학교를 선택을 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개를 원서를 내 가지고 5군데를 합격을 했으면 5개 합격한 학교를 골라서 한 학교를 결정하는 학교가 이제 5월 1일까지 보통 한 학교를 결정을 해서 네. 가게 돼 있죠. 그런데 원래는 연방 정부에서 새로 실시한 펩사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네. 학자금 관련된 이게 나오지 않아 가지고 그 결정하는 시기가 한 2주 좀 연기된 학교들이 꽤 많아요. 네. 보통 5월 1일이 이제 대부분인데 5월 16일까지 미뤄진 학교들이 꽤 많아서 네. 학교마다 그걸 좀 잘 챙겨야 될 겁니다. 체크해야 되겠군요. 예. 그러면 대기자 명단에 오른 학생들은 5월 1일 전에 합격 발표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5월 1일까지 이제 한 학교 중에 결정을 해서 등록을 해야 그 학교로 가게 되는데 이제 웨일리스트 대기자 명단에 올라 있는 학생들이 네. 꽤 많죠. 네네. 특히 이제 명문대를 가려면 합격하기 전에 웨일리스트에 많이 오르니까 그런 학생들은 이제 합격한 학교 중에서 일단 한 학교를 등록을 해놓고 그다음에 웨일리스트 있는 학교가 합격을 하게 될 경우에 그 학교를 다시 그 학교로 가기를 원하면 그 학교에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웨일리스트 학생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등록 인롤먼트 피를 등록을 하게 되면 돈을 내야 되니까 그 돈은 네. 저절로 받지를 못하죠. 근데 조금 신경을 쓰면 어떤 학교들은 웨일리스트 걸려 있는 학교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학교에 연락을 해서 조금 딜레이를 시켜줄 수 있냐고 개별적으로 그렇게 학교 측하고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어떤 학교는 그걸 기다려주는 네, 학교도 있고 스트릭하게 그렇게 안 해주는 학교도 있고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웨일리스트가 늦게 발표 나는 학교 보통 5월 1일 등록하는 걸 봐가지고 그 숫자가 모자라면 웨일리스트를 뽑는 학교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 보통 5월 1일 넘기고 웨일리스트 합격을 한다고 보면 일단은 한 학교를 먼저 등록을 해서 돈을 내놓고 웨일리스트 학교가 더 좋으면 그 학교에 다시 등록을 해가는 그런 수순을 밟는 게 좋습니다. 그럼 여러 대학 합격한 학생들은 학교를 정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결정하면 좋을까요? 이제 보통 뭐 학교를 원서를 낼 적에 학생들이 원하는 드림 학교를 한 3분의 1을 내고 네. 그다음에 자기 적정 수준에 맞는 학교를 한 3분의 1 내고 네. 그다음에 조금 안정권에 안정. 있는 거 3분의 1을 이렇게 내는데 대부분 이제 드림 학교를 가기를 원하죠. 네. 명문대에 뭐 가기를 원하는 학생들이 이제 그 중에 뭐 한 3개 정도 합격을 했다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학교 중에 이제 학교도 좋지만 학부형 입장에서는 학교 등록금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죠. 네. 학비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파이낸셜 에이드라고 하는데 파이낸셜 에이드를 지원을 했으면 장학금이나 그랜트가 이제 나오게 돼 있죠. 그거를 리뷰를 해서
내한테 맞는 학교, 내가 학비 부담이 없는 학교하고 자기가 원했던 학교 이걸 매칭을 시켜서 가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되는데 제가 원하고 싶은 거는 합격한 학교들 중에 결정이 좀 어려운 학생들은 각 학교별로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좀 명문대에서는 어떤 명문대에서는 비행기표까지 다 대주면서 와보라는 학교들도 있어요. 가서 좀 확인해보고 대화를 해보고 작년에 우리 학생 중에 하나 칼리지 플래닝 출신 학생 중에 하버드하고 예일 두 군데를 댔는데 고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학교를 가보라고 두 군데를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본인한테 맞는 학교가 있으니까. 근데 하버드 갔더니 자기를 따뜻하게 웰컴을 별로 안 해주고 예일 갔더니 이 동문들이 너무 이렇게 따뜻하게 해줬다고 해가지고 자기는 예일로 간다고 예일대 중요한 순간이네요. 정치학과로 네. 하는데 보통 하버드 같은 경우에 한 1,800명 1년에 합격을 시켜가지고 그 학교에 등록은 한 1,600명을 해요. 200명은 스틸 뭐 다른 학교 뭐 MIT를 간다든가 예일을 간다든가 다른 학교로 갈 확률이 네. 있죠.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학교들이 있죠. 그런 걸 잘 선택하고 학교 결정이 좀 어려우면 저희 같은 전문가를 통해서 저희들 학교에 대해서 네. 잘 아니까요. 그런 게 이제 필요하겠죠. 예. 네, 학교 결정할 때 학자금 문제가 중요하잖아요. 예. 학교별로 또 최종 학비를 얼마나 내야 하는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올해 펩사 진행이 늦어져서 학비를 최종 확인 못하고 학교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해야 될까요? 올해가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연방 정부에서 펩사라는 그 학자금 어플리케이션을 새로 만드는 바람에 그게 기술적인 문제가 많이 생겨가지고 많이 딜레이가 됐어요. 그래서 원래는 지금쯤 다 파이낸셜 에이드 어워드 레터 그러니까 학비가 얼마고 장학금이 얼마고 이 최종 리스트가 지금쯤 다 나와야 되는데 네. 아직도 안 나온 학교들이 한 8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아직 못 받은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서 검토를 하고 내가 이 정도 학비면 내가 이 학교를 결정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못 받은 상태에서는 일단은 학교 측에 재촉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 파이낸셜 에이드 디파트먼트에 내가 아직 어워드 레터를 못 받아서 이 학교를 결정 못 하는데 최대한 좀 빨리 프로세싱을 해주라 이런 어떤 에스크를 할 수가 있고요. 네. 근데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이 이걸 학교에 이런 액세스를 모르니까 이제 마냥 기다리고 있으면 5월달 넘어가서 6월달 넘어가서 나올 수도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좀 상담을 오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프로세싱을 해서 이 학비가 얼마 정도가 되고 혹시 그게 안 되면 에스티메이트라도 저희들이 프로세싱해서 얼마 정도 부담되는 학교고 B 학교는 얼마 정도 부담되는 거 이걸 최대한 빨리 확인을 하고 학교를 결정하는 게 유리하죠. 네, 합격은 했는데 학비가 부담되어서 또 학교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학비 부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예, 이제 미국의 한 4,000여 개 대학들 중에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제도라는 거는 그 가정의 어떤 인컴이나 재산 이런 걸 토대로 니드 베이스로 학자금을 지원을 해주면 장학금도 주고 그랜트도 주고.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토대로 해서 대학을 어플라이 하게 되면은 학비가 지금 비싼 학교는 9만 불이 넘어요. 대부분 9만 아이비리그에 9만 2천 불이 평균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내고 갈 수 있는 우리 한인 학부형들은 별로 없죠. 1년에 9만 2천 불이면. 네. 근데 이제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을 받으면 재정 상태에 따라서 뭐 절반을 내고 가는 학생도 있고 뭐 아니면 뭐 등록금만 내고 가는 학생 아니면 기숙사비 정도만 내고 가는 학생 이거를 빨리 최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을 연구를 하셔가지고 학비 부담이 적은 학교 똑같은 레벨에 있는 뭐 랭킹 10위권 안에 있는 학교라도 어떤 학교는 파이낸셜 에이드가 지원이 적으면 본인 학생의 부담률이 훨씬 높아지죠. 그러면은 4년 동안 뭐 예를 들어서 10,000불만 더 부담을 해도 4년이면 4만 불 더 네. 부담이 되는 거고 이걸 잘 분석을 하는 게 저희들의 도와주는 방법 중에 파이낸셜 에이드 디파트먼트예요. 그래서 상담을 오시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학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좀 기존 주어지는 혜택보다 훨씬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네. 예, 그런 걸 통해서 학비 부담을 줄여서 진행하는 게 좋겠죠. 예. 2024년 기준으로 현재 대학 1학년 학비는 평균적으로 어떻게 네. 되나요? 아이비리그 8개 대학 같은 경우에 한 9만 한 2천 불 정도라고 네. 보시면 되고 제일 비싼 학교가 이제 유펜인데 유펜이 9만 한 2,500불 정도 되고 하버드가 한 8만 7, 8천 불. 나머지 대부분 대학들이 9만 2천 불대. 여기 시카고 일원에 있는 뭐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한 8만 9천 불, 노스웨스턴 대학도 한 9만 1천 불. 이제 이렇게 정도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주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네. 좀 사니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어바나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한 4만 불, 전공별로 이제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 한 4만 1천 불, 뭐 비즈니스도 한 4만 1천 불, 다른 전공은 한 3만 8천 불 이렇게 주립대학은 좀 사죠. 이제 이렇긴 한데 주립대학에서 지원받는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 확률이 좀 적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 50%밖에 못 받으면 4만 불 정도면 50% 받으면 2만 불 내고 가야 되죠. 네. 근데 이제 노스웨스턴이나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에는 9만 불이고 비싸긴 하지만 파이낸셜 에이드를 뭐 한 7, 80% 받으면 뭐 UOBI보다 싸게 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래서 파이낸셜 에이드를 잘 도움을 받으면 8만 불, 9만 불 하는 대학도 기숙사비 정도만 내고 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학부형들이 아시면 학비 부담에서 좀 스트레스를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그거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전부 다른 거죠. 그런 거 개인의 받을 수 상황, 인컴, 뭐 에셋 이것도 중요하지만 대학에마다 다 다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똑같은 대학 뭐 40위권에 있는 학교인데도 파이낸셜 에이드 지원을 많이 해주는 학교가 있고 적게 해주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를 찾아서 재정적인 부담을 줄이는 학교가 있겠죠. 줄여줄 수 있는 학교. 그걸 피겨라웃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언제부터 학자금 준비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능하면 이제 CSS 프로파일 같은 경우 3년치를 우리가 기입을 해야 되니까 네. 하이스쿨 9학년 들어가면 미리 한번 상담을 해서 어떻게 좀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은지를 알고 보통 이제 주니어 때 세금 보고한 기준으로 많이 쓰게 돼 있죠. 그래서 주니어, 소포모, 시니어 3년치의 세금 보고 이런 인포메이션을 필요로 하겠죠. 네. 네. 정부에서 학비 탕감 혜택이 진행되어 있는 줄 아는데 탕감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예, 바이든 정부에서 여러모로 학비를 많이 줄여주려고 그러니까 옛날에 론한 부분 융자했던 거를 탕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했죠. 근데 이제 계속 공화당의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잘 안 됐는데 최근에 이제 가장 업데이트된 뉴스는 융자를 한 학생들 중에 연방 정부에 근무하거나 공무원으로 근무를 했거나 군인 가족이거나 아니면 non-profit organization에 근무하는 사람들한테 탕감해주는 그걸 1차적으로 해놨어요. 또 하나는 그런 자격은 아니지만 1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페이를 안 하고 정상적으로 페이먼트를 잘한 그런 학생이나 학부형들한테는 이거를 탕감해주는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게 아마 4월 말까지 어플라이 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혹시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한번 빨리 탕감 신청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팬데믹 사태로 SAT나 ACT 스탠다드 테스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던 학교들이 다시 이제 제출하는 걸로 바뀌는 추세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예, 하버드, 예일 이런 데서 이제 옵셔널로 올해까지 썼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내년에 대학 원서 내는 학생들은 대부분 ACT, SAT 점수를 다시 제출해야 되는 걸 바뀌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제 그 점수를 따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학생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늘어나겠죠. 근데 준비를 하는 게 또 SAT 같은 경우 옛날에는 페이퍼 시험에서 디지털 시험으로 바뀌었어요. 네. 그 디지털 시험은 컴퓨터를 갖고 시험을 보는 거니까 이거는 실제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알고도 자기 점수를 맞출 수가 없으니까 많은 연습을 해야 되고 바뀐 형태를 익숙하게 계속 지속적으로
프랙티스를 하는 게 필요하겠죠. 예. 그럼 그 방금 말씀하신 디지털 SAT는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면 될까요? 어떤 연습도 많이 주의점이 해야 있다면. 되지만 네. 좀 패턴도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옛날에 그 페이퍼북에서는 시험을 거의 3시간 10분 정도 쳤는데 네. 디지털은 2시간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리딩 같은 경우에는 지문이 전에는 긴 지문에서 답을 찾아야 되는 이런 수고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디지털로 바뀌니까 한 화면에서 또 다음 화면에서 지문을 연결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짧게 지문을 만들어 가지고 답을 찾을 수 있도록. 네. 한국 학생들한테는 좀 리딩 같은 게 조금 많이 쉬워졌죠. 그쵸. 근데 그렇게 하는 반면에 첫 시험에서 수학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어렵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이제 자리가 안 잡혔는데 아마 두 번째, 세 번째 갈수록 이제 자리를 잡혀가겠죠. 그러나 이제 좀 패턴이 바뀐 거에 익숙해지도록 직접적인 어떤 연습 시험을 보고 시험을 치는 게 유리하겠죠. 네. 입학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과연 어떤 것일지 궁금한데요. 원하는 대학 명문대를 가려면 어떤 걸 꼭 챙겨야 될까요? 그 질문을 많이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우리가 한국에 같은 경우에는 쉽게 뭐 어떤 대학은 몇 대 몇이다는 입학 그게 나오는데 미국에는 그렇게 잘 찾아보지 않으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첫째는 이제 대학별로 이제 지원율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서 뭐 노스웨스턴 같은 경우에는 한 합격률이 한 7%라고 보시면 돼요. 그 예를 들어서 뭐 시카고 대학 같은 경우는 한 4.5%, 5%가 안 되죠. 그러니까 100명에 4명, 5명 합격하는 학교. 근데 이제 어바나 샴페인 같은 경우에는 큰 학교니까 한 3만 5천 명, 한 4만 명이 지원하면 약 한 2만 명이 억셉트를 한다고 보면 돼요. 그건 왜냐하면 합격해도 그 학교 안 가고 좋은 데 간 학교들이 빠져나가니까. 그렇지만 유오바이 같은 경우 전공별로 합격률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유오바이가 제일 좋은 게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인데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19% 합격률이에요. 1차에 합격할 수 있는. 그다음에 컴퓨터 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한 7.5% 합격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잘 따져야 네. 합격할 적에 합격률을 높일 수 있죠. 그 외에도 뭐 성적, GPA, 그다음에 SAT, ACT 테스트, 그다음에 추천서, 에세이, 그다음에 전공 관련된 액티비티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잘 챙길 필요가 있겠죠. 네, 그렇군요. 칼리지 플래닝 위치랑 연락처 좀 알려주시죠. 예, 저희 네. 칼리지 플래닝은 3군데 있는데요. 지금 문화회관에서 한 100m 밑에 내려오면 울프길이라고 거기에 하나가 있고 하나는 롤링 메도 지점이 있고 하나는 네. 네이버빌 지점이 있고 하나는 한국에 또 지점이 있고 4군데 있습니다. 학교별로 가까운 지점에서 상담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궁금한 게 많지만 오늘 시간상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카고 사람들의 크고 작은 소식을 전하는 시카고 알리고 게시판 보시겠습니다. 기억과 감사 그리고 은혜 30년. 전성철 목사가 담임하는 여수른교회에서 설립 30주년 기념 예배에 여러분을 모십니다. 1984년 시카고 지역 한인사회의 복음화와 세계선교회 비전을 돕고 시작한 지 30년의 시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하고자 여러분을 모십니다. 일시는 4월 28일 주일 오후 5시, 장소는 2107 이스트 랜드로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한 여수른교회입니다. 특별 출연의 시카고 권사합창단, 특송의 권사합창단 이준욱 지휘자입니다. 설교에는 재미한인 예수교장로회 총회장 정인성 목사입니다. 함께 오셔서 여수른교회 설립 3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카고 한인합창단 제6회 정기 연주회. 시카고 한인합창단에서 따스한 봄 기운과 함께 정기 연주회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일시는 4월 28일 일요일 오후 7시입니다. 지휘 김창수, 반주 윤세라, 단장 김정희, 찬조 출연에는 바이올린 김나연입니다. 장소는 렉비 언약교회 950 노스브룩 애비뉴 노스브룩에 위치합니다. 함께 오셔서 시카고 한인합창단의 연주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미장로교회 60주년 기념음악회
시편 심포니. 고훈 목사가 담임하는 한미장로교회에서는 한미연합성가대, 한미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시편 심포니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지휘 김근영, 피아노 하진경. 그외 특별 출연으로는 대북 김덕환, 소리꾼 박주미, 난타 KPAC, 올간 피아노 듀오로 마리안 김과 윤선 김이 함께합니다. 한미장로교회 60주년 기념음악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한미장로교회 창립 60주년 감사 예배는 4월 28일 주일 오전 11시에 드립니다. 한미장로교회는 1149 웨스트 블루밍데일 로드 아이타스카에 위치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630-250-010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14일 시카고 남부 한인연합감리교회에 새로 취임하신 윤인선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예, 제가 지난 10월에 시카고 남북교회에 부임한 윤인선 목사입니다. 먼저 이렇게 윈TV를 통해서 시카고 지역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예. 네, 지난 4월 14일 취임 감사 예배가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하셨는데 소감 어떠신가요? 예, 4월 14일 날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요. 사실 작년 10월 달에 북일리노이 감독님이 시카고 남북교회에 파송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6개월 만에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네. 정말로 생각지도 못하게 성공적으로 취임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46년 동안의 그 시카고 남북교회의 그 역사 중에서 가장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또 여기 북일리노이의 감독님과 감리사님들이 네. 이 교회를 회복시키라고 불러주신 것으로 알고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목회를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예. 1978년 11월 교회 창립 예배를 드린 46년 된 교회인데요. 예. 먼저 교회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는 1978년도에 처음에는 의사 가정과 네. 또 그 교수님 가정, 인디아나에 계시는 교수님들과 또 시카고 남부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한국 학교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 학교가 잘 돼서 이제 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많은 교우분들이 인디아나에 살고 계시고요. 또 인디아나와 또 일리노이 이렇게 절반 정도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 호무드 지역이세요. 46년 동안 한인교회로 동포들의 신앙을 지키는 기둥 역할을 하셨을 텐데 그 지역 한인 분포도는 어떤가요? 예, 주로 우리 교인들의 그 사시는 그 곳을 보면은요, 호무드 지역에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예, 올랜드 파크나 네. 틴리 파크 그쪽에 계신 분들이 많고요. 네. 그리고 인디애나 다이어라고 하는 거 몬스터 그쪽에서 그 교회에서 한 2-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시카고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그쪽 지역은 더더군다나 유입 인구가 거의 없고 네. 유학생들도 없고 그래서 참 한인들 대상으로 선교하기는 취약한 지역입니다. 그렇군요. 교회에 어떤 괄목할 만한 성장 과정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부임한 지 얼마 안 돼서 네.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은 네. 제가 한번 교회 그 30년 역사, 40년 역사를 이렇게 돌아볼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78년도에 어떤
교회 호무드 지역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바로 그 미국 교회 바로 앞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 교통사고를 목격하신 분이 마침 그 교회의 목사님이셨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 그래서 그것이 인연이 되어 갖고서 그 교회를 빌려서 교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로 하기로 하고 또 감리교회에서 또 빌려서 예배를 드리게 됐고 또 교회가 계속 성장하면서 미국 교회를 사서 또 자체 건물을 가지고서 교회를 하게 되었고요. 1988년도에는 새 건물을 지었습니다. 새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교회 건축위원장이 굉장히 아프셔서 거의 사경을 헤매는 그러한 지경 속에서 온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그분의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서 정말 기적과 같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교회를 보면은 정말로 이 어려움 속에서 또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그러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은 또 새로운 또 희망을 가지고서 또 성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이 질문을 드리게 되는데요. 요사이 연합감리교단에 속한 한인교회들이 교단을 탈퇴하거나 분리되는 현상을 보이는데요. 어떻습니까? 제가 또 이쪽 노던 일리노이 그 연합감리교회 한인 목회자들이 모여 있는데요. 거기 코커스 회장으로 제가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교회 탈퇴 과정에 있는 많은 한인 연합감리교회에 제가 방문을 해서 탈퇴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인커리지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연합감리교회의 그러한 신학적인 면이 한국 교회의 그런 정서와 또 신학과 맞지 않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연합감리교회의 그 전통과 또 역사 그리고 또 삶의 그런 모습들, 특별히 선교를 중심으로 하는 그 가장 큰 교단입니다. 엄코라고 하는 훌륭한 선교 기관이 있어서 각 해외에 또 이 미국 내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많이 도와주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좋은 전통을 버리고서 그 하나의 그런 문제 때문에 탈퇴하는 것은 참 안 좋은 것이다. 그리고 또 감독님이 우리 북일리노이 감독님이신 댄 스워런 감독님도 그렇고 전체 감리교회의 그 총회원들과 감독님이 한국교회의 독특성을 인정해주고 한국교회의 전통을 계속 유지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남부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서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어버렸는데요. 한 교회의 교인들 간의 성도들 간의 상처로 남지는 않아야 할 텐데 어떤가요? 그 상처가 그렇게 쉽게 아물어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제가 부임하고 나서도 그 상처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요. 위에서 기도한다고 하지만은 그것이 참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좀 시간이 지나면은 그러한 상처들이 서로 간의 그 갈등이 아물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새 담임으로 부임해 오셔서 목사님 부담도 또 크실 것 같은데요. 네, 어떠신가요? 제일 큰 부담은 한인교회에서 목회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인 교회에서 20년 동안 목회했었고요. 그리고 또 여기 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그 교회에서 있었기 때문에 가장 먼저는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교회의 그 교인들의 아픈 그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하고요. 오자마자 그 치유를 위해서 그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래도 많이 치유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제가 4월 14일 날 취임 예배, 취임 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은 단지 남북교회의 담임 목사로서의 취임 예배뿐만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
남북교회가 새롭게 시작된다라고 하는 선포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취임식에 오신 그 감독님도 그 설교의 메시지가 담임 목사에게 한 메시지라기보다는 그 시카고 교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치유하는 메시지를 해주셨고요. 그게 축사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격려사실 목사님들도 그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네, 지금 한인교회 오시고 미국 교회에서 오래 계셨다고 했는데 성도들 간의 차이점이 있나요? 성도들 간의 차이점은 아무래도 한국 사람들은 이제 더 열심히 기도하시고 네. 모이기에 힘쓰는 것 같고요. 네. 미국 교인들은 다른 교인들이 알아주지 않았나 그냥 성실하게 자기가 맡은 일들을 네. 그냥 꾸준하게 하는 그러한 역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할 때 조금 다른 의견이 있어도 좀 참고 끝까지 경청하려고 하는 그러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목사님은 교회 구성원들하고 어떻게 앞으로 소통할 예정이신가요? 우리 남북교회가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렇게 지금까지 잘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였습니다. 네. 새벽 기도 많은 교회들이 매일 새벽 기도를 하지 않는데 저희는 거의 매일 월요일만 빼놓고는 매일 새벽 기도하고 있고요. 네. 저도 매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 왜 새벽 기도냐 하면은 새벽 기도 끝난 후에 우리는 친교를 갔습니다. 네. 매일 친교를 갔고요. 수요일 날은 수목소라고 해서요. 수요일 날은 목사가 쏘는 날. 그렇게 해서 제가 이거를 와. 간식을 담당합니다. 네. 그래서 코스코 가서 음식을 사서 준비하기도 하고 또 급할 때는 근처에 있는 파네라에 가서 네. 같이 커피 마시면서 네. 또 닭을 나눕니다. 그렇게 매일매일 새벽기도 끝나고 친교를 나누기 때문에 친교하는 그 동안에 뭐 공식적인 거는 아니지만은 뭐 임원에 필요한 안건들이라든지 뭐 다른 행사 계획이라든지 자연스럽게 그 네.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먼저 얘기가 되고 네. 또 나중에 또 공식적으로 회의할 때는 금방 빠르게 빨리 네. 되는 그런 단합대회처럼 그렇습니다. 매일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은 예. 루틴으로 딱 돼서 예. 더 그 구성원들 간에 예. 협력이 더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따뜻한 모임이네요. 예, 네. 예. 목사님 목회 철학과 앞으로 시카고 남부 한인 연합 감리교회에서 그 목사님 비전 목표 어떻게 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제가 미국 교회에서도 목회를 해왔고 또 한인교회에서 지금 시카고 지역에서 시카고 남북교회가 처음이지만 제가 처음에 뉴저지에 있을 때 또 뉴저지에서도 한인교회를 해봤었고요. 네. 또 한국에서도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목회를 해왔는데 그것이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목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지만은 정말 우리가 또 목표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편안하고 너무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압박감이 아니고 교회 나오면 편하고 즐겁고 기쁘고 참 웃음이 넘치는 행복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균형이 잡히는 너무 그냥 뜨겁게 그런 것도 아니고 너무 냉랭한 것도 아니고 이 뜨거움과 또 이성적인 것이 이렇게 잘 조화가 될 수 있고 또 사회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끝으로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강건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시카고 지역에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이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에 다니셨다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실망하고 낙심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또 지친 이민 생활 속에서 힘들어서 주말에는 골프나 또 다른 레이저 활동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속에 채워지지 않는 그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 만나시고 정말 예수님이 참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느끼고 체험하고 참 행복한 생활, 이민 생활 그리고 교회 생활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61도까지 기온이 오르고 오후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는 80도까지 오르며 나들이 하기 좋은 따뜻한 날이 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는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 11시 생방송을 놓치셨다면 오늘 밤 9시 생방송 시카고 지금이 재방송됩니다. 그럼 채쌤의 건강 홈트레이닝 영상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건강지킴이 채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저와 함께 땀 폭발 전신운동 같이 해보실 건데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따라오실 준비 되셨나요? 그러면 운동 시작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모든 운동의 꽃 스쿼트로 시작할 건데요. 우리 스쿼트 하면서 복근까지 같이 움직일 수 있는 펀치 동작까지 응용해서 앉았다가 우리 복근 이용해서 옆으로 돌리면서 팔까지 쭉 뻗어주는 이 동작 이렇게 진행해 볼게요. 준비 시작! 팔 끝까지 쭉 밀어 뻗어주고 앉았다가 복근 쭉 좋아요. 다음에는 우리 크로스 런지 이거 기억나시나요? 우리 저번에 했던 동작인데 이번에는 똑같이 팔 이렇게 쭉 뻗어주는 동작을 더해서 상하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 리듬 타면서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준비되셨으면 준비 시작! 쭉! 최대한 하체 많이 앉아주고 너무 힘들면 살짝 서서 팔다리 풀어주고. 좋아요. 다음에는 우리 엉덩이, 허벅지, 힙업 집중하는 운동 할 건데요. 쉬면서 들어요. 자, 우리 허벅지 뒤쪽 엉덩이 쭉 빼주는 굿모닝 운동 했다가 일어났다가 엉덩이 차주는 것까지 이게 한 동작이에요. 그래서 엉덩이, 햄스트링, 요 뒷벅지까지. 자, 같이 자극 줘볼게요. 쭉 굿모닝 쭉 그렇지. 굿모닝 쭉 굿모닝 킥백. 허벅지 뒤로 늘려줬다가 엉덩이 킥백 늘려줬다가 킥백 늘려줬다가 킥백. 앞으로 내려갈 때 무릎 최대한 꾹 풀지 말고 쭉. 다리 들 때도 허벅지 이렇게 코어가 틀리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최대한 잡아주고 올려주고. 한 번만 더. 쭉 반대발 한 번만 더. 오케이. 잘했어요.
다음에는 조금 유산소성 움직임 점프 동작인데요. 40초 동안 쉬지 않고 우리 발 바꿔가면서 이렇게 점프해 줄 거예요. 근데 최대한 리듬감 느끼면서 착착착 이런 느낌. 너무 힘드시면은 제자리에서 이렇게 띄워주세요. 자, 이, 1, 오케이 그만. 잘했어요. 자, 살짝 쉬어주고 다음에는 우리 스쿼트 할 건데 퍼즐을 줄 거예요. 일시정지. 내려갔다가 하나, 둘, 쉬었다가 쭉. 이거는 급한 운동 아니고 바운스 느끼면서 하는 운동이에요. 자, 똑같습니다. 다리 조금 넓게 벌려주시고 시작. 하나, 올렸다가 쭉. 오케이, 잘했어요. 힘들 거 알지만 너무 다리가 아프다, 고통스러우신 분들은 쉬었다가 다시 하셔도 되니까요. 절대 채널을 끄지 마세요. 계속 끝까지 따라해 주셔야 돼요. 자, 90도 만들어서 시작해 볼게요. 준비, 시작. 이쪽에 하나. 앉아주고 일어나고 이렇게 깔짝깔짝 하지 마시고 앉아주고 천천히 해도 되니까 제대로 합시다. 쭉. 오케이. 살짝 쉬어줬다가 반대쪽 바로 진행할게요. 90도, 네, 무릎 90도. 일어날 때 무릎이 너무 앞으로 가면 안 돼요. 무릎 다칩니다. 상태에서 준비, 시작. 쭉.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무릎 정말 많이 다쳐요. 쭉. 허벅지 느낌 장난 아니죠? 쭉. 허벅지 앞, 옆, 뒤 다 느끼면서 쭉. 좋아요. 오케이. 하나, 둘, 오케이. 다 했어.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마지막 운동 시작해볼게요. 3초 안에 3, 2, 1, let's go. 주렁기. 팔도 계속 돌려줘야 돼요. 팔 운동도 같이 손목으로 돌려주고 코어 잡고 배 힘 계속 주고 점프. 맞지. 운동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은 팔을 크게 돌려줘. 이렇게. 점프도 높게. 운동 강도 조절하면서 우리 줄이 없어서 걸릴 일이 없으니까요. 과감하게 점프하셔도 좋습니다. 발 앞꿈치로 점프하셔야 돼요. 이렇게 뒤꿈치로 이렇게 대면은 다리 다치고요.
앞꿈치로 가볍게 통통통통. 오케이. 이렇게 3, 2, 1 스톱.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오늘 땀 폭발 끝판왕 운동들로 다 구성해 보았는데요. 땀 나셨나요? 혹시 조금 부족한 것 같으시면 다시 한번 가서 한 번 더 하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 운동 따라 하시느라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봐요. 안녕!